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사망자가 4천 명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더 안타깝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10,000명을 넘길 수도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악천 후에 여진까지 끊이지 않고 있어서 구조와 수색 그리고 복구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박한 현지 상황을 윤성철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우뚝 서 있어야 할 고층 건물 3동이 90도 각도로 쓰러져 바닥과 맞닿아 있습니다. 바닥에 흔들림이 심했던 구역의 건축물들은 일렬로 나란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먼지 더미로 변해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건물도 부지기수입니다. 규모 7.8, 7.5 두 차례 강진에 200여 차례의 여진까지 덮친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말 그대로 초토화 상태입니다. 튀르키예에서만 6,000채가량의 건물이 무너졌는데 여진이 계속되면서 붕괴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Duyduk seslerini vuruyor sesleniyorlar bizi kurtarın diyorlar aslında kurtaramıyoruz abi. 건물 잔해에서 시신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인명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은 현재까지 최소 3,400여 명이 사망하고 2만여 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시리아에서도 최소 1,600여 명이 숨졌는데 사망자 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 수가 1,000명에서 10,000명 사이가 될 확률이 47%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사망자가 10,000명을 훌쩍 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확률도 20%로 관측했습니다. 인구 213만 대도시 가지안테프 인근서 강진이 발생한 데다 진앙 깊이도 20km 안팎으로 얕아 피해가 더 컸다는 겁니다.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낡은 건물이 많아 무너지는 속도가 빨랐고 대다수가 잠든 새벽 시간대에 발생해 대피도 불가능했습니다. This is our experience with all major earthquakes. The initial death tolls, continue to rise as more assessments are undertaken. 강진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자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전국 관공서와 해외 공간에 조기가 개항되고 전국 학교에도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Üzüntümüz çok büyük. Hayatını kaybeden tüm vatandaşlarımıza Allah'tan rahmet, yaralılarımıza.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튀르키예 국민 소득의 10분의 1이 발생하는 지역을 강타했다며 경제적 손실이 국내 총생산의 최대 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지진 피해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만나서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표정은 밝지가 않았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색깔론까지 동원해서 공격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 이렇게 색깔론 공세까지 나온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지난 며칠 사이 벌써 3번이나 나경원 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집으로, 강릉으로 찾아간 데 이어 오늘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3구 투력 끝에 나경원 전 의원과 손을 잡았습니다. 당에 대한 애당심 그리고 충심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많은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의 거센 압박 끝에 출마를 포기했던 나경원 전 의원. 전당대회에서 역할은 없다고 했던 입장을 바꿔 필요한 역할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 운영이 성공되고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앞날을 생각해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계와 계속 거리를 둘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나 전 의원을 3번이나 찾아간 건 지지율 때문으로 보입니다. 나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 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두 후보의 경쟁은 더 거세졌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고 신영복 교수를 공산주의 대부라고 주장하면서 지금도 존경하는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 색깔론이 등장한 건 이례적입니다. 우리 당의 가치와 부합하는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한 정책 검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윤 대통령과 단일화한 것으로 이미 증명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중도 사퇴설을 묻는 질문에는 절대 안 한다며 자신감을 과시했습니다. 1위 후보 사퇴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김기현 대표님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 대결했으면 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6명은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책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MBC 뉴스 조이완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위례 신도시 사업에 이어서 검찰이 이번에는 백현동 특혜 의혹을 겨냥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일대 진행된 개발 사업이죠. 오늘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에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금요일에 검찰에 다시 출석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성남시청 사무실로 들이닥칩니다. 검찰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업체 사무실 등 4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이름이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 수감된 구치소 방과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김인섭 선대본부장 집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지난 2021년 완공된 경기도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파트는 길이 300m, 높이 50m의 옹벽과 거의 붙어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산을 깎아 만든 이 구조를 두고 성남시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하고 남겨진 땅의 용도를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올려준 겁니다. 공공은 빠진 채 민간업체가 사업을 맡았고 100% 임대주택만 짓겠다던 계획도 10%까지 낮아져 큰 분양 수익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이던 김인섭 씨가 관여했다는 겁니다. 개발 당시 김 씨가 정진상 전 실장과 100번 넘게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수사 당시 김 씨는 성남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로 허가방으로 불렸다며 이재명 시장과 대면하는 사이로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 요청으로 용도를 바꿔준 것으로 특혜가 아니라고 공개 반박해왔고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10일 다시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 대해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주말 출석을 고집하다 한 발 물러선 셈인데 당 회의를 마치고 오전 11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피해자를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무차하게 살해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전주환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감옥에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제를 거부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장 동료를 2년간 스토킹한 전주환.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부망에 무단 접속해 집 주소를 알아냈고 근무지를 찾아가 기다린 끝에 화장실에서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위치 추적 방해 앱을 설치했고 대중교통 이용 기록이 남지 않도록 일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했습니다.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양면 점퍼, 흉기가 미끄러지지 않는 장갑까지 준비했습니다. 법정에 나선 피해자 아버지는 그가 사회로 돌아와 복수라는 명분으로 가족을 해칠까 무섭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찰도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징역 40년. 재판부는 대담하고 잔인한 범행으로 많은 사람들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다면서도 아직 31살이어서 수용 생활을 하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환은 판결 선고 이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유족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의 온전한 피해 회복이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은 작년 9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상태여서 1심에서 내려진 전체 형량은 49년이 됐습니다.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 1심 판결에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분당이나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안전진단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지방 신도시들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2년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분당 신도시. 만성적인 주차난, 주택 노후에 대한 불만으로 재건축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봉 같은 수도권 일기 신도시 재건축 모델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시했습니다.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는데 일기 신도시를 포함해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 지방 거점 신도시와 서울 목동과 노원, 상계 등도 포함돼 모두 49곳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정비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설정이 되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통상적으로 30년을 상정한 노후 개념을 20년으로 줄이는 특혜부터 담았습니다. 조건도 당초 시장 예상보다 파격적입니다. 구조 안전성 비중을 줄여 재건축 1차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대중교통 환승센터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을 갖춰 공공성을 확보하면 아예 안전진단이 면제됩니다. 여기에 용적률도 대폭 완화됩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높일 수 있고 역세권은 최대 500%까지 허용됩니다. 고층 건물을 밀집해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비사업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각종 특례가 집중돼 생기는 초과이익의 환수 문제는 공공분양과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 체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 일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